영양주는 좀 삼가하시고 면역 항암제라는 걸 추가했더니 훨씬 더 좋다. 전 국민에서 50%가량 지금 양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가 만드는 근거 중심 의학 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김기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위암 발병자 수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가량 위암 환자가 많습니다. 남성의 경우만 보면 60대 위암 환자 수가 40대에 비해서 약 5.7배에 달합니다. 자, 오늘 이런 위암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치료법은 어떤지, 예방법은 없는지 서울대학교 암병원 소속 의료진들과 함께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에게 위암 발병률이 특별히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늘 받는 질문이 이 질문인데 네. 사실은 정답은 아직 잘 모르고 있고요.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 감염이 이제 서양에 비해서 높다는 게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식생활의 문제인데요. 사실 어떤 음식이 위암 발생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이런 거는 없지만 짠 음식이라든지 구워서 먹는 고기 같은 것 때문에 탄 음식을 자주 먹게 되고요. 또 이제 가공육이라든지 이런 음식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위암 발생이 많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견율이 굉장히 높은 측면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이제 내시경이 굉장히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위암 발생률이 높은데 아마 적극적인 검사를 해가지고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또 위암을 발병률을 높이는 데 하나의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라고 하는 균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대해서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흔하게 접하고요. 본인이 모르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혈청 검사에서 헬리코박터 양성률을 보면 전 국민에서 50%가량 지금 양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에서 다 위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에서 무증상으로 평생 가지고 있다가 병을 일으키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위암으로 발병되는 경우도 1% 미만이고 대부분 90% 이상에서는 무증상으로 감염만 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인도가 굉장히 이제 수억 명의 인구가 있는 나라인데 감염률이 80에서 90%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감염률이 높지만 위암 발생률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자체 감염만으로 위암을 설명할 수는 없고 그 균 자체의 위암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유전적인 특징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건강 검진을 해서 헬리코박터균 양성이 나오면은 보통 이제 재균을 하지 않습니까? 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데에서는 재균을 강하게 권유를 하고요. 이제 가족 중에 뭐 위암 환자가 있었다, 헬리코박터균이 양성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스스로 재균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직계가족, 그래서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중에 위암이 있는 사람들에서 헬리코박터 양성이 나오면 재균 치료를 했을 때 위암 발생률을 약 반 정도, 5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해서 용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제 바로 용종을 떼어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관찰 기간을 두기도 하는데요. 이 용종이 위암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선종이나 서남이 섞여 있는 용종의 경우에는 꼭 절제를 해야 되겠고요. 예전에는 고위험도는 치료하고 저위험도는 관찰을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다 모든 경우에 선종이 나오면 다 내시경으로 절제를 권유를 합니다. 용종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내시경 절제를 바로 권유를 하기도 하고 추적 관찰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위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내시경 절제술하고 수술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시경 절제술은 어떤 치료법인지, 그리고 수술과 비교해서는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제 위 바깥쪽에 있는 림프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림프절은 이제 땅콩과 같이 조그만한 것들이 이제 위 주변에 있고 그게 암이 제일 먼저 퍼지는 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림프절 전이가
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수술을 하는 것이고 매우 적으면 내시경 절제술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전신 마취하지 않고 수면 정도 하고 이렇게 내시경 절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회복도 빠르고 또 위를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를 다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내시경 절제에 비해서는 뭔가 좀 이런 그 수술 후 위절제 증상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이 더 좋긴 하지만 근데 반드시 또 내시경으로 다 치료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에는 크게 이제 복강경 수술하고 이제 개복 수술이 있는데 사실 그 가장 큰 차이는 개복 수술은 이제 배에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 이렇게 복강 안으로 접근하는 거라면은 이 복강경 수술은 그냥 어떤 구멍을 뚫고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서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무래도 상처가 적기 때문에 뭐 수술 후에 통증이 적다든지 또는 더 빨리 회복을 한다든지 그 입원 기간이 좀 적다든지 이런 명백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게 좋긴 한데 복강경 수술도 사실은 모든 분들께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기 위암은 거의 다 이제 복강경 수술로 할 수가 있고요. 진행 위암 중에서는 이제 하부에 있는 아래쪽 위암일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개복에 비해서 똑같은 안전하다 이런 게 증명됐고 상부 위암에서 위를 다 절제하는 것도 복강경 수술로 과연 진행암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기 위암이 검진을 통해서 이제 발견해낼 수가 있겠고 어쩌면 또 증상을 통해서도 또 조기 위암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증상을 느끼려면은 위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야지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기 위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그 얘기는 네, 그래서 90% 정도는 증상이 없고요. 10%도 뭐 약간의 소화불량이라든지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을 가지고 조기 위암을 진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제 조기 위암을 진단하려면 무증상 상태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빈혈 증상이 위암의 조기 신호라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조기 신호는 아니고요. 이제 진행된 위암에서 이제 암의 궤양 같은 게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위를 통해서 이제 피가 새는 거죠. 그래서 피가 나도 모르게 새서 빈혈이 나올 정도가 되면 좀 증상이 많이 진행된 위암인 경우가 많고요. 혈액 검사만으로도 위암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좀 받거든요. 아직까지 실용화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위암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발견을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발견을 하는 게 가장 예민하게 발견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검진에서 우리 국가암검진, 공단검진에서 제공해주는 내시경하고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조형 촬영술, 위장 조형 촬영이 있는데 그 방법은 조기 위암은 잘 발견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내시경을 2년에 한 번씩 무증상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40대 이상 수검률을 보면 내시경 검사를 그렇게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국가암검진은 50% 미만이긴 하지만 개인으로 하는 검진은 그 수검률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훨씬 높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저희 이제 외래 환자들 오면 이제 항상 제가 예. 저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게 이전에 내시경이 언제 했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어때요? 조기 위암으로 발견되는 분은 거의 대부분 2년마다 검진을 받아 오셨던 분들이고요. 진행 위암으로 발견돼서 이제 수술도 굉장히 힘들거나 또는 뭐 막바로 저희 이제 종양내과로 가는 환자들은 거의 예. 안 받아본 환자거나 10년 넘게 안 받아봤거나 이제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수술 받은 환자들도 이제 증상에 대한 걸 이제 쭉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 수술 받은 환자를 다 합쳐도 절반 이상이 무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수술 환자들은 이제 저희 내시경 치료한 그 소화기내과 환자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무증상입니다. 수술 환자는 절반이 아무 증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에 반해서
종양내과에서 처음 항암을 하게 되는 대개 이제 진행성 위암, 4기 위암의 경우에는 대개 증상들이 다 있으십니다. 밥 먹는 게 힘들어진다. 소화가 영 불편해서 자꾸 죽을 먹어야 된다. 예. 그리고 배가 아프다. 그리고 변 보는 것이 불편하다. 그리고 예. 체중이 자꾸 빠진다. 자꾸 피곤하다 요새.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 항암 치료가 어느 정도나 효과적입니까? 제가 환자분들께 이제 늘 설명드리는 것이, 자, 우리는 이제 진행성 위암이 있는데 이 암은 이제 만성 질환과 같다. 당뇨를 진단받는 것과 개념적으로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드리거든요. 당뇨라는 병도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당뇨약 몇 개월 먹고 인슐린 주사 몇 개월 해서 당뇨를 완치시켜 드립니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칼을 대서 완치를 시키기 어려운 위암 또는 수술을 했지만 안타깝게 재발된 위암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완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이 병은 그냥 내가 달고 가야 된다. 만성 질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요 놈을 잘 달래서 우리가 이제 데려가야 되는 거고, 우리 같으면 요 달래는 무기가 이제 항암제가 됩니다. 이런 설명을 이제 드리게 되죠. 요즘 이제 그 항암 치료 중에서도 뜨고 있는 게 이제 면역 항암제거든요. 아주 최근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좀 더 일찍 쓰자. 뭐 1차 단계에서부터 쓰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임상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좋은 결과가 위암에서도 나와서요. 표준적으로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세포 독성 항암제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면역 항암제라는 것을 같이 추가해서 이제 쓴 거를 비교를 한 거예요. 이제 삼성 연구에서 항암만 하는 것, 항암 플러스 면역 항암제를 하는 것. 두 가지를 해보니 면역 항암제라는 걸 추가했더니 훨씬 더 좋다. 이런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위암에서는 1차 단계에서도 이제 그 면역 항암제라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40대 이후에 발병이 잦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음주율이 또 워낙에 높거든요. 이 음주 때문에 위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애매한데요. 아직 전체 위암과 음주의 적절한 그 아주 강한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술을 마음껏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암과의 관련성도 관심이지만 위의 건강에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음주는 기본으로 하고 계셔서 그 제일 또 이제 수술 후에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술 먹어도 되느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술을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 남아있는 위에 염증을 또 유발하고, 또 술이 뭐 한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수술 후에 5년간은 이렇게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까지만이라도 적어도 이렇게 음주는 좀 삼가하시고. 사실 이게 이제 알코올 자체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암에 있어서만큼은 피해야 될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암의 재발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장암에서 그 육류, 그러니까 그 붉은 고기 오랫동안 먹어온 서양 데이터인데요. 그랬더니 대장암이 늘어나더라 이런 이제 보고 한번 되고 나서 약간 이슈가 됐었죠. 우리 의학계에도 이슈가 됐는데, 그게 이제 위암에서는 그런 증거는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암에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위암이 생긴다더라, 또는 위암 환자에서 치료 후에 고기를 많이 먹어서 위암이 재발한다더라,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매운 음식과 위암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애매합니다. 근데 글쎄요, 매운 음식 먹으면 위에 안 좋을 거예요. 위염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쭉 이제 위암을 환자를 봐왔지만 그런 거와 관련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위암이라는 게 발생하는 이렇게 그 세대가 굉장히 그 이제 잘 사는,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도 많이 걸리고, 또 굉장히 이제 잘 못 드시는 고기 같은 것도 잘 못 먹고 그런 분들도 또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예방 수칙이 참 없는 게 위암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을 해서 조기 발견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한암예방학회가 위암 예방 수칙을 최근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수칙을 보면 이제 가공 훈제식을 줄이고 싱겁게 먹어라.
그리고 이제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알코올은 삼가라. 암 예방협 학회에서 나온 위암 예. 예방 수칙에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역학적 연구라 그래서 그런 걸 쭉 해왔던 사람하고 안 해왔던 사람하고 비교했더니 위암 발생이 좀 다르더라. 예. 이런 다 연구들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따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 계속 얘기 나왔다시피 40대가 넘는 경우에 검진을 해야 되고 검진 내시경을 해야 되고 검진 내시경을 안 할 경우에는 굉장히 건강하시지만은 의외의 상황에 굉장히 심한 위암이 발견돼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지만 내시경도 해야 됩니다. 이거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근거 중심 의학 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유독 높은 위암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우리 서울대 암병원 소속 의료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론의 헬스노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